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둘 지난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신랑과 저는 양가 어른들을 통해 선보고 만나게 되어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에 시집 안 간 누나 2명이 있는 건 알았지만 그때는 저만 바라봐주는 착한 남편을 믿고 결혼했는데 그 착한 남편 때문에 이렇게 복장 터지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일 처음 문제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 날을 잡고 결혼식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누나가 소개해준 곳에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때는 이왕이면 아는 곳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다고 했죠. 근데 신우 소개로 방문한 곳은 이름만 웨딩홀이지 외곽에 있는 허름한 회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식사도 국수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 그날만큼은 신부가 주인공인 날이잖아요. 친구들은 어디 호텔에서 한다, 얼마짜리 스테이크로 맞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뷔페도 아니고 국수라뇨. 저는 남편에게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날 바로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곳이 직장 상사분 사모님이 하시는 곳이라 그곳에서 하면 좋겠다고요. 본인 결혼식도 아니고 동생 결혼식을 왜 굳이 알려서 이렇게 만드는지. 그냥 본인 생색내기 같았지만 남편은 누나가 신경 써서 알아봐줬으니 그냥 하자고 했고 결국 저희는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저희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8분 정도 거리에 있고 걸어서는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 집도 남편이 신우와 함께 알아본 집이고요. 신혼생활도 잠시 저녁마다 산책할 겸 시댁에 와서 반찬을 가져가라, 어머님 모시고 마트에 다녀오라는 둥 작은 일들을 시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시댁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신혼이니 남편하고 알콩달콩 저녁을 먹고 싶었지만 결혼 초였고 어른들 말씀이라 거절할 수 없어서 시댁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죠. 처음에는 남편도 좋아하는 듯 하더니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길어지니 나중에는 그냥 우리 집에서 먹겠다며 잘라내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기로 했는데 신우는 그때 한참 코로나도 문제고 신생아실에서도 문제가 터진 후라 집이 낫지 않겠냐 하더군요. 귀 얇은 남편은 홀라당 넘어가서 집에서 산후조리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저희 친정엄마께 돈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남편이 장모님이 매일 오가시는 게 수고스럽지 않냐며 시어머니께서 봐주면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마음은 불편했지만 매일 버스 타고 오가는 엄마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았고 저도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제 발등을 찍었구나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몸조리를 도와주시기로 하고 오신 날부터 시누이 2명도 같이 저희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남편이 오면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서 저녁을 먹고 갔고요. 저는 몸조리 중이고 애기 젖도 먹여야 해서 음식도 가리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계실 때는 매일 돼지족이며 사골국이며 몸에 좋다는 국들을 쌓아놓고 끓여주시고 반찬도 남편 몫과 제 몫 나눠서 해주셨는데 시댁 식구들이 온 후로 집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만 쌓여갔고 저는 배달 음식 올 때 같이 오는 마른 반찬이나 김, 참치가 제 식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보내고 나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그냥 다시 친정엄마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곳에 이야기했는지 다음 날 저녁에 큰 신우가 와서는 저 들으라는 듯이 요즘은 시댁살이 시키면 큰일 난다고 며느리한테 잘하라고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몸조리를 하는지 시댁 식구들이 몸조리를 하는지 모를 한 달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제가 혼자 보겠다고 했죠. 그 정도면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큰 신우는 매일 퇴근길에 들려 조카를 보고 간다며 저희 집에 들렸습니다. 물론 고모고 첫 조카니까 예뻐하는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매일 8시 넘어서 집에 오는 건 불편했습니다. 8시면 한참 애기 씻기고 재우는 시간인데 매번 그 시간이나 더 늦게 오니 자다가 깨기도 하고 애기 재우려고 불을 꺼놓으면 왜 벌써부터 불을 다 꺼놨냐며 거실부터 불을 다 켜고 다니고 애기 때문에 꺼놨다고 해도 들은 채 만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어머님께 보여드린다고 자는 애기 옆에서 영상통화를 하지를 않나. 저한테 몸 관리는 안 할 거냐, 뱃살은 어떻게 할 거냐 잔소리도 시작하더라고요. 애기 재우고 신랑하고 늦은 저녁 먹고 있으면 이 시간에 먹어서 살은 다시 언제 뺄 거냐. 저렇게 몸 망가지니 애기 낳기 겁난다는 둥. 그게 지금 애 낳은 지 100일도 안 된 산모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저도 참다 남편한테 불편하다고 얘기했고 눈치라고는 약에 쓸래도 없는 남편은 그걸 또 신우한테 그대로 얘기했더군요.
신우는 저한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내 동생 같아서 걱정돼서 한 말이다. 본인은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자기를 불편해했다니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한 저만 나쁜 년을 만들어 버리더군요. 그러다 점점 큰 신우 발길이 뜸해지길래 자기도 생각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남편을 통해 들어보니 연애를 시작했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에는 몇 달간의 평화가 왔었죠. 그러다 하루는 큰 신우가 남자친구를 소개시킨다며 가족들하고 다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마련해 식사할 기회가 생겼죠. 그날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집 자랑해하고 싶었는지 아님 자기 시집살이 방지용이었는지 제가 애 낳고 명절에 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아무도 눈치를 안 준다는 둥, 시댁이랑 가까워도 시댁으로 오라 마라 안 시킨다는 둥, 천하에 둘도 없는 시댁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저희 시댁은 기독교라 명절에 음식을 안 하고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저도 가서 쌈채소도 닦고 밥상 나르고 다 했습니다. 근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다뇨.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낮에 애기랑 집에만 있지 말고 어머님, 아버님 적적하시니까 산책할 겸 시댁에 다녀오라고 시킨 사람이 누군데 어머님께서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신우가 가라고 한 건 다른 얘기인가 봅니다. 그 뒤로도 애기 봐준다는 핑계로 주말에 와서는 남편하고 둘이 쇼핑 가고 저는 혼자 집에서 애기 본 적도 많고 애기 돌 때는 큰 신우, 작은 신우 세트로 올림머리까지 하고 저도 안 입는 드레스 원피스를 입고 와서는 본인들이 주인공 마냥 나서고 다녔죠. 그러다 제가 진짜 폭발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는데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네요. 그날은 웬일인지 큰 신우, 작은 신우가 다 와서는 저랑 남편 보고 애기 봐줄 테니 쇼핑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면 시아버님 칠순이었으니 외출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도 감사하다고 하고 쇼핑을 갔죠. 나간 지 1시간이나 지났나 큰 신우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옆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터졌구나 생각했죠. 우선 병원으로 오라길래 병원으로 갔고 상황 설명을 듣고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큰 신우가 전자담배를 피는데 전자담배를 피고 내려놓은 꽁초를 애기가 집어서 그걸 그대로 입에 넣고 먹은 겁니다. 심지어 둘이서 뭘 했는지 바로 알아챈 것도 아니고 애기가 뭘 우물거리고 있어서 자기들도 보고 놀래서 얼른 꺼냈다고 하는데 대체 애 보러 왔다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던 건지 남편도 화가 나서 신우들한테 소리 지르고 저는 너무 화가 나니 오히려 화낼 의지조차 안 생기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아기가 이상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했고 변으로 나오는지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제 인생에서 제일 길었던 시간인 것 같네요. 다행히 미열과 함께 설사를 이틀 정도 하고 다시 병원에 가니 다른 증상이 없으면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큰 신우가 담배를 피는지도 몰랐던 상황이라 남편에게 이제는 집에 오는 거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큰 신우는 저한테 또 서운하다고 했지만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후에 아기가 18개월 돼서 어린이집 보낼 때도 아직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애는 일찍 데려왔냐부터 시작해서 참견을 하더니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에게 알림을 보내는 어플까지는 깔아서 선생님께 본인도 알림을 받고 싶다고 매일 아이 일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기 사진이 올라오면 옷은 왜 이렇게 입혔냐, 흉터는 왜 생긴 거냐, 우리 애기 사진만 이상하게 찍히는 것 같아 선생님한테 얘기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자기는 친자식이라고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궁금하고 할머니께서도 궁금해하셔서 그렇게 한다는데 저도 전직이 유치원 교사였던지라 저런 행동이 얼마나 민폐인지 알아서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했네요. 아기를 예뻐해주는 마음은 고마운데 저러다 오히려 밖에서 다른 사람들 눈밖에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잠시 생겼던 큰 신우의 남자친구분은 헤어졌고 그래서 그런지 또 다시 참견병을 시작하려고 해서 차라리 빨리 시집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